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 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생님? 네, 지금 뭐 꽃피는 춘삼월이잖아요. 네. 예, 벚꽃이 만개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상담, 컨설팅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강의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교차 크니까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돈에 대한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돈에 대한 지혜와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본주의고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네.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거. 네. 그리고 뭐 돈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자본이 주인인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굴려서 돈을 벌게 하는 그렇게 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네. 예, 일찍이 시장경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1976년에 국부론에서 유명한 비유가 있죠. 푸주간 주인이 고기를 팔고 빵집 주인이 빵을 파는 이유는 결국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기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시장이라 하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기심에서 움직이는 시장 작동 원리를 인비저블 핸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예, 예.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맞습니다. 시험 문제로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돈 얘기하는 거를 네. 살짝 꺼리고 특히 네. 어린 나이에 돈돈돈하니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약간 꺼려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을 잘 버는 것 이상으로 또 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고 거친 바다로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도 돈에 대한 교육을 잘 하지 않습니다. 금융교육을 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스미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기축한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또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가족 간에 미워하고 가족 간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알아야 되고 또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 이 시스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이 좀 네. 이루어지나요? 예, 그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용돈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자기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때 가족이나 친척들이 축하금을 모아준다고 합니다. 이때 모이는 돈이 보통 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종잣돈인데요. 꽤 큰 돈이죠. 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은 부모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논의하고 돈에 대한 관념을 키우고 스스로 돈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을 주식과 채권, 예금 등으로 나누고 투자하고 돈을 불리고 나중에 사업이나 창업 작업으로 이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돈을 꾸준히 관리하고 모아서 나중에 창업을 많이 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창업허브인 그 실리콘밸리에는 유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찍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뭘까요? 예, 그 유대인들의 오래된 경전 탈무드가 네네. 있잖아요. 네. 탈무드에는 예전부터 투자 3번법으로 투자하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돈은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이제 사업자금으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현금은 예금과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부동산은 부동산을 산다든지 리츠 중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이라 하면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식 투자에도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주주로서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또 유대인들은 돈이 있으면은 평화가 있고 또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산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고 존경받고 살기를 가르친다 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근검절약이나 청빈사상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검소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한테 금융교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돈과 금융교육을 해야 하고 또 돈을 잘 모으고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이제부터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 예, 생각을 예.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사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네. 이렇게 그 꾸준하게 적립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맞아요. 많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늘 돈과 좀 예. 더 친해져 보죠. 저는 뭐 사실 늘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예. 얘가 별로 저를 자, 그런 돈에도 속성이 있다고요. 예. 돈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돈은 무거운 중력과 같습니다. 중력은 무거울수록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돈이 돈을 끌어당깁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기가 어렵지,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시드머니가 돈이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고생해서 번 돈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번 돈, 도박이나 여러 가지 뭐 투기나 이렇게 번 돈은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그릇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넘쳐 흘러서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실패하고 또 돈 자랑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사기꾼들이 벌떼같이 달궈들어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복권으로 큰 돈을 모았다. 이런 사람들 그 뒤에 후속 예. 뭐 취재 같은 것들도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 거 보면 결혼, 뭐 가정생활에 파탄이 나고 오히려 더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많이 보죠. 또 가지고 있어봐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어 어린아이한테 1,000만 원을 돈을 줬다 하면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확실히 교육이 필요하구나 싶은 예.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네, 매월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면 생활이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대체로 그래서 봉급생활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하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근로도 하고 그리고 투자 활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오, 돈에도 인격이 있다니 재밌죠? 네. 예, 우리가 인품이 좋은 사람한테 사람이 모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자기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기 마련이거든요. 네. 또 좋은 일에 돈을 쓰면은 좋은 일을 부르고 나쁜 일에 돈을 쓰면은 나쁜 일을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돈 자체가 좋다 나쁘다 네. 이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네. 그 돈을 담을 그릇이 내가 되느냐 네. 또 그걸 어떻게 쓰느냐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삶의 예. 스타일이 많이 달라질 거란 생각은 드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양혜은의 노래 골랐습니다. 이맘때면 참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하얀 목련.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하얀 목련이 진다.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아픈 가슴 빈자리에 하얀 목련이 진다. 양혜은의 노래 하얀 목련 듣고 왔습니다. KBS 불교방송 인상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전문가 손갑헌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돈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투자도 좀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요.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예.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는 것은 사실 돈이 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투자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고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월 10만 원씩 50년을 납부한다 하고 연 10% 금리로 운용한다면은 50세가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인가요, 선생님? 원금이 6천만 원이고요. 네. 이자가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합치면은요 17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수익률이 무려 이자가. 2,911%입니다. 아, 예, 엄청나죠. 주변에 시간이, 그 임신한 친구들 빨리 준비하라고 해야겠네요. 하루달로 빨리 그러니까요. 젊음이 자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또 사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네. 10%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므로 한 살이달로 젊다는 것은 남은 시간이 커다란 자산입니다. 그래서 하루나 빨리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복리 효과는요, 투자가 길면 길수록 스노볼 효과 같이 엄청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루달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1%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기간이 장기간이면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수익률 1%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티끌모아 태산이다 하듯이요 투자 성과가 누적되면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네. 예를 한 드려볼게요. 1,000만 원을요 네. 30년간 복리로 투자할 때 4%를 운영할 때는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8% 복리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1억 63만 원이 됩니다. 엄청 차이죠. 그러네요. 거의 6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또 장기간이 되면은 그런 면에서 또 아무래도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네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네.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랄 때 어느 시점에 뭐 정리를 좀 한번 통장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이만큼이야. 근데 원금은 얼만데 이만큼 이자가 붙었어.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 재밌네. 재미도 느낄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얘기해야지 애들한테 돈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비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돈을 알고 자기 돈을 굴리고 투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연금을 100만 달러 이상 모으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죠? 미국의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따르면은 네. 미국의 그 확정 교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그 401k 연금이라 하거든요. 네. 미국의 401k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이 지난해 1부분기 기준으로 48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연금 100만 달러 가운데는요 고소득자나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도 많다고 합니다. 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은 401k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 20년간 네. 연평균 8.6%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평균 8.6% 수익률로 30년간 네. 60만 원씩 매월 60만 원씩 넣는다고 했을 때는요. 네. 복리의 마법으로 인해서 30년을 넣으면은요 9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와.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도 10억을 가지고 은퇴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금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 좀 더 궁금해지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0만 달러 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주식 중 투자 비중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퇴직연금이나 연금자산을 정기예금을 많이 놓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원리금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거는 미국 등 글로벌 자산에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높은 비중을 두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피델리티에 따르면은 연금 100만 장자의 평균적으로 계좌 보유 기간이 26년이고 와, 그죠? 기네요.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의 17%를 퇴직연금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연금 자산 운용을 할 때 TDF가 무난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TDF는요, 그 투자자의 그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생애 주기별로 자산을 관리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퇴 시점이 정해지면 은퇴 시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자동적으로 배분해 줍니다. 글라이드 패스라 하거든요. 네.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같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은퇴
은퇴 시점과 나이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정해 줍니다. 그 젊을 때 청년기에는 성장이 높은 주식이나 고수익 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네. 은퇴기가 가까울수록 배당주나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에 추구하는 그 투자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네. 노력을 합니다. 근데 네. 사실 또 중요한 게 잘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맞습니다. 역시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예. 들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능하면은 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겁게 돈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일에 돈을 쓰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네. 좋지 못한 일에 돈을 쓰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잘 써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아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 맞아요.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그걸 네. 딱 샀을 때 그 그때가 기쁨.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득이 높지 않아도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욕망해서 돈을 모아갈 때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경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이 온다고 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잘 쓰면은 존경받겠지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꾸러기 구두쇠로 치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과다한 돈 욕심으로 자산을 벌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잖아요. 그렇게 또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아. 또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네. 투자도 실패하고 돈도 모이지 않고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네. 행복도를 많이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네, 해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유자금. 많이 하시잖아요. 없는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그러니까요. 투자하는 네.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예.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돈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돈도 내 돈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도 공적인 돈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밥을 산다고 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돈을 안 내니까 비싼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친구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얄밉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남의 네. 돈도 소중히 다룰 때 돈도 모이고 성숙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또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은 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돈을 지키고 잘 굴리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시장의 흐름과 금융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고 또 그 정보 흐름에 민감하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 네. 올바른 경제 관념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고 또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기 사후의 돈도 미리미리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사후의 돈이라 하면은 자기가 만약에 죽은 후에 네. 자녀들이 그 재산 분쟁으로 상속, 그럴 수 증여 있죠. 여러 가지 분쟁으로 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상속이나 증여 플랜을 마련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이라는 평범한 일상에서 그러나 비범한 나만의 삶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송갑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